이 유형으로 나온 커플 설마 없으시겠죠? 빠져있는 사랑의 요소를 회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랑도 측정이 되나요? 2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1편에서는요, 로버트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소개해드리고 45문항짜리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모두 해보셨을까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아래 타임라인을 보시고요. 여러분의 유형에 해당하는 설명을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아함입니다. 좋아함은 친밀감만 존재하는 상태로 친구 관계에서 경험하는 우정이랑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강한 열정이나 장기적인 책임감이 아직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따뜻함만 느끼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취성 사랑입니다. 열정만 존재하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첫눈에 빠진 사랑 이런 것들이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지금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흥분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두근두근하는 상태도 너무 좋지만 다소 좀 즉흥적인 상태일 수 있으니 상황이 바뀌면 열정도 갑자기 사라지기 쉽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공허한 사랑입니다. 공허한 사랑은 책임감만 존재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감정적 몰입이나 육체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일종의 정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친밀감이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낭만적 사랑입니다. 낭만적 사랑은요, 친밀감과 열정은 존재하지만 책임감은 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이고 감정적으로 밀착된 상태이긴 한데 아직 장기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커플들이 좀 이런 유형에 해당하겠죠. 지금 연애하는 거 너무 좋아. 근데 결혼은? 이라고 생각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애적 사랑입니다. 우애적 사랑은요, 친밀감과 책임감은 존재하지만 열정은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장기로 연애한 커플들에게서 좀 찾아보기 쉬울 것 같아요. 육체적 매력이 열정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열정은 특정 시점까지는 최고로 치솟은 후에 이후로 계속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열정을 느꼈던 커플이더라도 연애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누구나 이 열정은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얼빠진 사랑입니다. 얼빠진 사랑은 열정과 책임감은 있는데 친밀감이 빠진 상태를 말해요. 이런 관계는요, 대체로 빠르게 시작될 수는 있지만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에 열정이 식고 나면 굉장히 옅은 책임감만 남기 때문이에요. 서로한테 금방 실망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친밀감을 빨리 회복하려는 노력을 좀 많이 기울이셔야겠죠. 일곱 번째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친밀감, 열정, 책임감이 고루고루 갖춰진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턴버그는 이 성숙한 사랑이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형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모두 도달하고 싶은 상태일 거예요. 그렇지만 도달하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워낙 어렵다 보니까요,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이 유형 나오신 분들 좀 어떤 노력하고 계시는지 영상 댓글에 나눠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사랑이 아님입니다. 이 유형으로 나온 커플 설마 없으시겠죠? 커플이 이 유형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사실 8번 유형은요, 우리 주변의 대다수의 대인관계가 여기에 해당해요. 이게 심각하지 않게 지속되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지인 정도? 아니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잠깐 스쳐가는 사람들, 다 이런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나의 혹은 우리 커플의 사랑의 유형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우리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 아니었다니 라고 좌절하고 계신다면 아직 좌절하긴 너무 이릅니다. 지금부터는요, 빠져있는 사랑의 요소를 회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친밀감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친밀감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한다고 합니다. 꾸준히 증가하다가 더디게 성장하다가 끝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친밀감은 사실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관찰 가능한 친밀감과 잠재적 친밀감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관찰 가능한 친밀감은요, 겉으로 봐도 아, 우리는 친밀하구나 라고 느끼는 걸 말해요. 반면에 잠재적 친밀감은요, 표현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느끼는 친밀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관찰 가능한 친밀감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잠재적 친밀감이 계속 올라가야지만 그 사랑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잠재적 친밀감을 확인하거나 혹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스턴버그는요, 잠재적 친밀감을 확인하려면 익숙한 상황을 변화시켜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효과적인 예로요, 서로 떠나 있어 보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는데요. 항상 내 옆에 있으니까 별 느낌이 없었던 연인이 어느 날 아프거나 출장 가거나 시간을 갖자고 하거나 이런 이유들로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보다 그 사람한테 정말 많이 의지했구나 이렇게 말이죠. 다음으로요, 열정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변합니다. 초반에는 급하게 발달했다가 점차 습관화가 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습관화는 같은 자극이 주어져도요, 예전만큼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정을 회복하는 키포인트는 습관화에 있겠죠. 습관화는 무언가가 쉽게 얻어지거나 어떤 자극이 올 거라고 예측이 가능하면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습관화된 상태를 해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반대로 하면 되겠죠. 자극이 쉽게 주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자극을 아주 예상치 못한 순간에 툭 주는 거예요. 심리학에는요, 변동 비율 자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극을 주는 비율을 변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인한테 3번째 만날 때마다 선물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3번째 만났을 때 애인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다음에 선물 주겠네. 그러면 선물을 받더라도 좀 시큰둥해지지 않을까요? 예상한 일이 그대로 일어났으니까요. 반면에 처음 만났을 때 선물 주고 다음에는 3번 만나다 주고 그 다음에는 5번 될 때까지 안 주다가 6번째에 주고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언제 이 사람이 선물을 주는 거지? 이번인가? 다음인가? 하다가 에이, 안 주네 할 때쯤에 딱 선물 주면 기분이 엄청 좋겠죠? 이렇게 하면 습관화된 상태를 해소시키고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랑의 삼각형에서 열정에 좀 빠져있는 커플분들 변동 비율 자극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책임감 헌신은요, 0에서 시작해서 점차 증가하다가 나중에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1편 영상에서 헌신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결심하고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헌신은 관계가 지속되고 있느냐에 결국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면 일단 헌신의 양도 유지가 되고 관계가 실패하면 그때부터 헌신도 뚝 떨어지다가 0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사랑에서 헌신이 만약에 빠져있다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노력이나 결심을 잘 가지고 있는 상태일까? 그것을 잃어버린 상태는 아닐까? 헌신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연인과 함께 머무르겠다라는 약속이자 관계에 위기가 올 때 다시 초심으로 되돌아가 보겠다라는 노력이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오래도록 유지되려면 이 2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서로의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 두 번째, 서로의 요구에 답해서 변화하려 하는 것. 그러니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추억을 쌓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고 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에 맞춰서 대해주는 게 관계를 성공시키는 열쇠라는 겁니다.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분과 사랑의 삼각형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만약 상대가 지금은 없으시더라도 내 사랑의 유형은 어떤지 먼저 한번 진단해보고 나중에 상대가 생기면 그분과 함께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심리학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용하고 재미있는 심리학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